이 이야기는 돈을 모으기 위해, 자식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헌신이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공허함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슬픈 사연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삶의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억척스러운 어머니 박순자 씨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오래된 다큐멘터리와 같았죠. 흑백의 화면 속에서 그녀의 손은 늘 무언가를 절약하고 모으고 아끼는 데에만 바빴습니다. 그녀에게 삶이란 무언가를 소비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저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돈을 저축했고 시간을 저축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희로애락까지 통장 잔고처럼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보릿고개 시절에 배고픔은 순자 씨의 영혼 깊숙한 곳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절대 다시는 배고프지 않겠다는 다짐은 그녀의 평생을 지배하는 신념이 되었죠. 결혼 후 남편의 작은 사업은 그녀에게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라면 밥 한 끼 마음 놓고 사 먹을 수 있는 소박한 행복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길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보증을 잘못 서면서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남편이 핏기 없는 얼굴로 들어와 여보, 미안해 라고 말하던 그 순간 순자 씨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빛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이 가족을 지켜야 한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오직 희생이라는 단어로 채워졌습니다. 남편이 일자리를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동안 그녀는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땀을 흘렸고 밤에는 눈을 비벼가며 공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가는 고통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고통은 오직 자식들을 위한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족의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 모든 고통의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순자 씨의 집에는 따뜻한 온기가 돌기보다 왠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냉장고는 늘 텅 비어 있었고 낡은 가구들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흔한 외식 한 번, 새 옷 한 벌 없이 오직 자식과 노후라는 두 글자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식사는 언제나 쌀보다 보리가 더 많이 섞인 밥과 곰삭은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밥상에는 늘 따뜻한 쌀밥과 고기 반찬이 올라갔죠. 그녀는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허기를 달랬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배불러. 그 말은 그녀의 평생을 함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지갑 속에는 꼬깃꼬깃한 원짜리 몇 장과 수십 장의 영수증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닳고 다른 지폐 한 장도 쉽게 쓰지 못했습니다. 외출할 때 신는 양말은 늘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엄마 양말이 왜 그래? 아들이 물으면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이거 튼튼해. 쓸만해. 사실 그 양말은 그녀의 희생을 증명하는 훈장이었습니다. 한 번 기운 곳에 또 구멍이 나면 그녀는 또다시 실을 바늘에 꿰어 꼼꼼히 기웠습니다. 마치 그녀의 삶처럼 찢어지고 해진 곳을 끈질기게 메워나갔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폐물, 아버지가 물려주신 작은 밭, 심지어 손목에 차고 있던 낡은 시계까지 그녀의 손때 묻은 모든 것들은 조용히 그녀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자식들의 학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추억을 조금씩 잘라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을 빛내줄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런 헌신 덕분일까요? 큰아들은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고 작은 딸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순자 씨를 성공한 어머니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온몸에 퍼지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 삶은 헛되지 않았어. 내 자식들이 내 인생의 증명서야. 그렇게 순자 씨는 60대 중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번듯한 가정을 꾸려 모두 독립했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순자 씨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아끼고 모았던 돈을 쓰면서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온 힘을 다해 쌓아 올린 행복의 탑에는 정작 나라는 주춧돌이 빠져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가 온 삶을 바쳐 키워낸 자식들은 이제 모두 둥지를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차가운 침묵이 집 안을 가득 채웠을 때 순자 씨는 비로소 혼자라는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 꼬박꼬박 밥을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갈 곳을 잃었고 그녀의 손은 그저 허공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몸의 밴 습관은 너무나도 견고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남편을 위해 밥을 지었지만 그 모든 행동은 의미 없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안을 오가는 그녀의 발자국 소리만이 삐걱거리는 마루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설거지를 하지 않고 쌓아두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과 둘뿐이니 굳이 깨끗하게 닦아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갈고 다른 그릇들과 함께 쌓여가는 자신의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큰아들 현우는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오는 전화는 늘 무언가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대출 이자가 좀 올랐는데 혹시 여유돈 없으세요? 조금만 보태주시면.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돈이 이제는 자식들의 여윳돈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늘 넉넉하지 않은 척했지만 자식들은 귀신같이 그녀의 통장 잔고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엄마니까 당연히 해줘야지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어느 날은 순자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저녁 늦게 마침내 전화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엄마, 저 지금 회식 중이라서요. 아, 맞다. 엄마 생일이시죠? 생신 축하드려요. 끊을게요, 이만.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그 차가운 목소리에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칼날이 되어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죠. 내가 평생을 바친 내 아들이 내 생일을 겨우 이렇게 축하하는구나. 그녀는 그날 새벽 3시 마당에 혼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딸 수진이의 태도는 더했습니다. 몇 달 전 순자 씨는 어지럼증을 느껴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무 어지러워서 병원에 좀 가야 할 것 같아. 그러나 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 지금 바빠요. 퇴근하고 병원에 가시든지 하세요. 그리고 엄마, 다음 달에 저희 시부모님 생신인데 선물 비용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돼요? 순자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자식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무시당했을까? 평생을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조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스스로를 철저하게 고립시켰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순간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 수진이는 매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딸의 계정을 몰래 보며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래, 내 딸이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줬구나. 하지만 고지어 딸에게서 온 카톡 한마디는 그녀의 심장을 다시 한번 찢어놓았습니다. 엄마, 저희도 빠듯해요. 어머니 씀씀이 좀 줄이세요. 그리고 아버님은 왜 일을 안 하세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식들의 사치를 위해 돈을 벌었던 그녀에게 며느리와 딸은 돈을 아끼라고, 왜 아버지는 일을 안 하냐고 조롱했습니다. 마치 자신과 남편을 돈 버는 기계로만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의 삶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30년의 희생이 더섭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왜 이렇게 살았나 자책하며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쌓여가는 우울과 함께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두통, 불면증, 그리고 온몸의 통증. 30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가 몸을 갉아먹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돈이라는 굴레에 갇혀 텅 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순자 씨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빈 집처럼 차갑게 식어갔고 영혼은 마치 물이 없는 우물처럼 메말라갔습니다. 어느 날 극심한 두통과 함께 온몸에 힘이 풀려 마루에 쓰러졌습니다. 퉁퉁 부은 팔을 부여잡고 그녀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을 희생했나. 그 순간 그녀의 삶은 모든 색을 잃고 흑백의 전멸하는 빛으로만 남은 듯했습니다.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 것은 젊은 여의사였습니다. 그녀는 순자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이야기를 건네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 몸에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혹시 어머님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순자 씨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이유가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순자 씨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머님과 같으셨어요. 평생을 언젠가 행복해지기 위해 희생만 하셨죠. 돈을 모으고 자식들에게 헌신하고 그러다 결국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언젠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의사의 진심 어린 조언은 마치 차가운 가슴에 꽂히는 따뜻한 주사바늘 같았습니다. 의사는 자신의 서랍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순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 책은 바로 60세의 마인드셋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어머님, 행복한 노년은 통장 잔고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마인드 리셋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 돈 모으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돈을 쓰는 것도 미덕입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거든요. 순자 씨는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돈만 모았구나. 정작 써야 할 나이에 쓸 줄을 모르고 있구나. 그녀는 병원 문을 나서며 책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은 한편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며 책을 읽기 시작한 순자 씨는 책 속에서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7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이기고 지는 일에 연연하지 말자.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순자 씨는 며느리와의 사소한 말다툼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결국 며느리의 마음을 닫아버렸던 날, 그녀는 그 모든 다툼이 이기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승리는 결국 자신에게 외로움이라는 패배를 안겨주었으므려. 둘째, 해보기 전에 지레 판단하지 말자. 그녀는 평생을 나는 할 수 없어, 늙어서 뭘 하겠어라는 말로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남들이 취미생활을 즐길 때 그녀는 늘 돈 아깝게 뭐 하러 라고 혀를 찼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닫힌 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셋째, 남과 비교하지 말자. 그녀는 늘 친구들의 자식들과 자신의 자식들을 비교했습니다. 우리 현우는 변호사야 라고 자랑하며 남에게는 우쭐댔지만 그 자랑의 이면에는 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끝없는 비교는 그녀의 마음을 끝없이 괴롭게 만들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넷째,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자. 저 엄마는 자식들한테 저렇게나 잘해준다더라 라는 말을 들으며 그녀는 스스로를 더욱 고통스러운 희생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남들의 칭찬에 중독되어 정작 자신의 행복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미래의 행복을 위해 저축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산책하는 대신 전기세 아끼려 집안에만 있었던 날들, 그녀가 놓친 지금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여섯째, 돈은 쓸 수 있을 때 써야 한다. 가장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녀가 꽁꽁 싸매고 있던 돈은 결국 자식들의 다툼의 씨앗이 될 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을까? 이 돈을 조금이라도 쓰고 즐겼다면 지금처럼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그녀의 모든 희생이 자식들에게는 오히려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순자 씨는 그제야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자식들에게 자립이라는 날개를 달아주기보다 오히려 부모에게 의제로 된다는 안일한 마음을 심어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근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날 새벽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낡은 지갑을 버리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불안에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래도 될까?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카메라 매장에 들어선 그녀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떤 카메라 찾으세요? 젊은 직원의 친절한 목소리에 그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쭈뼛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취미로 사진을 찍어보고 싶어서요. 혼자 괜찮을까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사진은 혼자여도 괜찮고 둘이어도 괜찮은 멋진 취미죠. 그 말에 순자 씨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눈여겨보았던 작은 미러리스 카메라를 손에 들었습니다. 따뜻한 가죽의 감촉, 가벼운 무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10만 원만 있어도 한 달을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억누르고 삑 소리가 나는 카드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돈이 나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카메라는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의 증거였습니다. 순자 씨의 삶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텅 빈 집에서 외로움에 몸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온 세상을 향했습니다.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동네 뒷산의 아름다운 노을, 따스한 햇살 아래 피어난 작은 들꽃, 빗방울이 맺힌 나무십, 그리고 길을 걷다 만난 할아버지의 주름진 미소까지. 그녀의 카메라는 그 모든 것을 사랑스럽게 담아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보물 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모든 관계를 끊고 살았던 그녀에게 새로운 인연들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통장 잔고나 자식의 성공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녀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순자 씨, 이 사진 속의 색감이 정말 아름답네요. 그들은 그녀에게 어머니가 아닌 순자 씨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자 씨의 삶이 바뀌자 놀랍게도 자식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찾아온 아들은 엄마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카메라? 혹시 새 거예요? 어디서 돈이 나셨어요? 혹시 저번에 드린 돈 남으신 거예요? 순자 씨는 아들의 의심, 어린 눈빛에 피식 웃었습니다. 과거의 그녀라면 서운함에 가슴이 무너졌을 테지만 이제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응, 내 돈으로 내가 샀다. 내 엄마. 이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려고.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당당함과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고 그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본 자식들은 그제야 엄마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순자 씨는 더 이상 돈을 모으는 기계나 헌신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첫 번째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소박한 전시회였지만 그녀의 그림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림에 담긴 깊은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그림을 본 자식들은 뒤늦게 어머니를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의 재능을 몰라봤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그들의 사과를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나 칭찬이 그녀의 삶을 좌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퉁퉁 부은 팔을 감싸 안고 혼자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붓을 잡고 자신의 인생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담겨 있던 초기작들과 달리 그녀의 후기작들은 희망과 평온,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김순자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 속에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콧노래가, 그리고 그녀가 새롭게 발견한 삶의 평온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의 성공이나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순자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안에 숨겨진 재능이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꿈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역시 한편의 위대한 예술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